적막하던 가을 들녘이 모처럼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합니다. 함께 별을 수확해보면서 농부의 마음을 배웁니다. 한 번 더. 농부는 사람들 나눠 먹으려고 농부가 되는 거지? 네. 그래, 자. 즐겁게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배워가는 아이들. 이런 체험이 어쩌면 우리 농업을 살릴 희망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농업이 우리가 무너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 25년 후에는 또 한 사람이 또 소비자가 돼 있을 거잖아요. 소비자가 결국 농민을 만들어내요. 좋은 농민도 그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구마 밭에도 그렇게 함께 농업의 텃밭을 일구고 있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웃음이 그득합니다. 어머, 원장님 왜 그러셔? 우와! 도농 공생. 단순한 상생이 아니에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다는 뜻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공생. 요즘 농업은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농업. 그 위기는 농민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농민이 행복해야 우리의 먹거리가 건강해지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건강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에 여기 농촌과 도시를 잇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으며 함께 짓는 농업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땅끝, 해남의 한 산골 마을. 4년 전 도시에서 이곳으로 터전을 옮긴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청년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보자고 뜻을 모은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흐름은 바뀔 수 있어도 그 기본 사업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동안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지난해 밭을 마련했는데요. 올 가을엔 처음으로 하우스 감자를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전날부터 좀 설레긴 해요. 올해는 또 어떻게 심을까? 심으면 또 생육이 잘 자랄까? 우리 마음같이 잘 자라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또 길러내지?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설레입니다. 한편으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을지 걱정도 교차한다더군요. 뭐를 심어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오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득을 할 만큼의 내가 땀 흘린 만큼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마을 어르신들도 뭐 짧게는 뭐 2, 3년 뭐 더 이상 하신 농민분들도 어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코 녹록치만은 않은 농업의 길. 청년 농부들은 신중하게 뿌리를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청년 농부들은 각자 도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과 안부를 주고받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피아노학원 처음 갔어. 새로운데. 아빠 보고 싶다고 해줘. 어? 도시에서 맞벌이하는 아내들에게 그래. 아이들 양육까지 맡겨둔 형편인데요. 나중에 알려주라. 가면. 달이 차오르듯 기반이 잡히면 가족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 농장을 꾸려볼 계획이랍니다.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가장 아빠가 필요할 나이인데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가장 그게 미안하죠.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도 좀 자리 잡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사는 게 곧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주변적인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희 농장에서는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좀 빨라서 주력 작목인 고추가 예년보다 수확량이 줄었는데요. 그마저도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농산물이 출하가 안 되는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총 9,500근 정도, 지금 급식 쪽이 한 3,000근, 그리고 개인 판매한 게 한 800근, 그래가지고 대략 한 4,000근 정도 나왔지. 귀농 첫 해부터 꾸준히 지어온 고추 농사. 다른 농작물보다 친환경 재배가 까다로운 품목이라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했습니다. 실제 잔류농약 검사를 한 3번 정도 이상 하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모종에서 좀 한번 하고, 그리고 홍고추 때 하고, 건고추 때 하고, 또 출하할 때도 한 번씩 해요. 친환경 고추는 급식이라든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려서 이제 판매는 자신 있겠다 생각을 하고 친환경 고추를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안 팔리고 이렇게 창고에 재고를 갖고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동 삼평라 고생 많이 하시네. 귀농 준비를 할 때부터 청년 농부들을 응원하며 많은 도움을 줬던 해남군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좀 이런 판매하는 것도 좀 자문 좀 구하고 뭐 올해 그 태풍도 많아서 뭐 탄저병이나 뭐 힘부전병이나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너무 잘 지냈는데. 저희도 많이 병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수확량을 많이 못 뺐어요. 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제값받고 파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이들과 함께 헤쳐가 볼 생각입니다. 야, 농사도 잘 짓고 있고 잘했다. 군에서 운영하는 종합 쇼핑몰 해남미소가 있으니까 저 우리 통지역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어떤 청년 귀농인들이 만든 좋은 고추면 거기서도 오케이 할 것 같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주 전남 농가의 연간 소득은 대부분 2천만 원에 못 미치는데요. 80% 이상이 중소농입니다. 만약에 중소농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업농이 대체한다 그러면 이런 농촌 사회가 무너지는 거는 훨씬 과속할 겁니다. 그래서 중소농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농촌이라는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자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양파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가조차 건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예 밭을 갈아엎는 그런데 우리 농촌과 중소농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못 건질 형편입니다. 2년 연속 폐기를 선택했습니다. 농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귀농을 해 17년째 배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보 씨. 몇 년 전까지 나이든 이웃들이 일손을 보태줬지만 이젠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들어서 집에서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둘이 낮에 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퇴근하면 이제 5시 이후에 잠깐 손 놓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끼리만 해요. 한때는 마을에 배 과수원이 많았다는데요. 지금은 김성보 씨를 포함해
겨우 두 농가가 근근히 배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동네 분들이 배농사 짓는 사람이 두 농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창고에 배도 이제는 차지 안 해요. 그냥 한 절반도 안 찹니다. 이 농사가 내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 농촌은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남 농업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가 경제 성장 지상주의이죠.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하다 보면은 농업과 농촌이 희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런 사회에서는 농업은 경치되고 농민들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희생양이 되었던 농업.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식 씨는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게만 이렇게 이어오야 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었고. 1990년대 초 친환경 인증 제도조차 없었던 시절에 한 발 앞서 유기농을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농민을 함께 살리는 이른바 공생농업을 시도한 거죠. 직거래 방식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팔다 보니까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물량들이 주문량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여러 농가들 11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 같이 한번 해보자. 마을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그는 유기농업에 필요한 액체 비료 등을 직접 제조하는 한편 그 기술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떼죽나무는 우리가 안 해본 것을 자꾸 해보셔야 돼. 사장님도 주변에 옛날에는 우리는 청초 액비 만든다 해갖고 막 토마토 순만 갖다가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벌레 안 먹는 풀 전부 이것저것. 살균 쪽 효과도 좋겠네요. 주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중소농과 가족농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시작한 두리농어는 어느덧 마을과 인근 지역을 전남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로 발전시켰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나 혼자의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력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잘 사니까 서로 웃고 사는 그런 마을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나는 공부 못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 농민들뿐만 아니라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촌을 도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예. 이곳 한옥 민박에 머무는 동안 도시 손님들은 유기농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서 맛볼 수 있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밥으로 담으세요. 엄마 거도 담고 아빠가. 아이고 우리 딸님 땄어요. 아이고 집에 가서 또 먹자. 또 따세요. 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좋아.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단순한 농사 그 이상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농산물의 생산이 전부였다면은 지금과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 농촌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세계 식품 시장의 규모만 6조 달러가 넘는 거대 산업 농업. 미래 산업이자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죠. I'm an investor who reads this flow of money. Agriculture, I'm very, very optimistic about agriculture. Agriculture is another disaster everywhere in the world. It's a disaster, so I'm looking for opportunities in agriculture. 그런데 농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OECD 최하위 수준. 매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곧 올 것이다. 식량 안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식량 주권을 가져야 돼. 농업 강국 네덜란드. 남한 면적의 40%밖에 되지 않고 농민의 대부분이 중소농인 이 나라는 어떻게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되었을까요? 네덜란드 북부 프리슬란드 지역은 오래전부터 낙농업을 해오던 고장입니다. 전통적으로 목초지의 경계선에 나무를 심어 생울타리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것이 숲을 이뤘습니다. (1980년대) 말 네덜란드 정부는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농민들은 저항했습니다. 지역 협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 숲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대신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Deze vereniging is begonnen omdat boeren zelf zeiden van wij willen niet steeds groter en groter, maar we willen ook een beetje op het landschap en de natuur passen. Maar overheid, daar moeten jullie ons wel bij helpen. Volledig beeld. 30명으로 시작된 협동조합에는 현재 지역 농민의 80%인 10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협동조합이 됐죠. Wij controleren als ze weidevogelbeheer doen, dat ze bijvoorbeeld niet voor half juni maaien. Wij controleren of er dan ook kruiden in het land staan. Dus of ze zich voldoen aan de voorwaarden. Het zijn heel veel regels en voorwaarden. En de boer weet dat. En dan komen wij langs om te kijken of ze dat ook goed doen. 조합원의 가장 큰 의무는 땅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30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비에른 판더마 씨. 협동조합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Het gebied is het zo mooi als het hier is omdat we het altijd al deden, zeg maar. We hebben niet de bomen alle vlak gemaakt, zeg maar, toen niet. Dat hebben we nog nooit gedaan. Dus, en nu blijkt het heel mooi te zijn en heel veel biodiversiteit krijg je daardoor. Zoals het vroeger op andere plekken wel is gebeurd. We waren ook altijd trots op ons gebied, maar nu nog meer daardoor. Je bent nog meer gaan waarderen waar je woont, ook door die vergoeding. 북프리지아 농민들은 가축의 사료를 직접 만들고 소똥을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생산비가 줄어들고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En wat goed is, dat ook onze inwoners, de burgers, de boeren meer waarderen. Als zij landschap en natuur in stand houden. Dus het komt van meerdere kanten. De waardering is ook heel belangrijk. En dat de burgers trots zijn op hun boeren. Een betere bedrijfsvoering. Maar aan de andere kant ook geld van de overheid om dat te waarderen. 아름답고 생태적인 북프리지아 숲은 국가 경관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연간 400만 유로의 추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Doe dat niet als boer, als kleine boer alleen, maar probeer het samen te doen. En dat is wat hier de boeren ook altijd heel veel gebracht heeft. Dus niet alleen, maar probeer het samen te doen en wees ook samen in gesprek met de lokale overheid of de centrale overheid. 농업 분야 세계 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게닝겐 대학. 이곳에서 농업사회학의 세계적인 석학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본의 농업이 아닌 농민의 농업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Kortom, de grote kracht van het kleine boerenbedrijf is de arbeid en de kennis van de boer, de kennis van de natuur waarmee die werkt. Zie daar de twee pilaren van het kleine boerenbedrijf, arbeid en natuur. En die combinatie is een belofte voor de toekomst. En daarom denk ik is het kleine boerenbedrijf zo belangrijk. 중소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길. 한때 버려진 땅이었다는 플로크 농장은 이른바 공동체 지원 농업으로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En dat betekent dat wij hebben leden en ze betalen elke jaar vooruit voor het hele jaar van groenten, bloemen en kruiden. En dan komen ze elke week oogsten. En wij laten ze weten precies wat er is te oogsten. Dus wij telen alle groenten, wij wieden, wij geven water. Wij oogsten een beetje als het nodig is, maar meestal komen ze zelf oogsten. 농장 이름인 플로크는 재배한다는 뜻인데요. 소비자와 함께 재배하는 이 농장은 땅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건강하게 일구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En dat de boer of de boerinnen in ons gevallen kennen alle oogsters. Dus wij weten de namen van iedereen die hier komt. Wij kunnen altijd een gesprek hebben over hoe gaat het en hoe is het met de kinderen. Hoe is het met je baan? Dus daar is veel contact tussen de oogsters en de boerinnen. Dat is ook een verschil. En wij zijn ook heel kleinschalig. Dus dat betekent dat wij zorgen heel goed voor de grond waar wij de groenten telen. 현재 이 농장에서는 91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40명의 예비 회원이 대기 중이랍니다. Bewust te kopen, naar boerenmarkten gaan, de gezonde, de ecologisch geproduceerde producten kopen. Dus ook zij zijn betrokken, ook zij hebben hun verantwoordelijkheid. 농장 운영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소규모 가족농을 중심으로 치유 농장도 늘고 있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은 누구나 원하는 농장에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습니다. Thuisontlasting, dat thuis eventjes kunnen ademen. En sommigen hebben ook logeren, dan kunnen ze logeren. Dus dan heb je bijvoorbeeld 1 keer in de maand. En dan heeft de thuissituatie eventjes even een time-out, noemen wij dat. 네덜란드에서 치유 농장인 케어팜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치유 농업은 특히 로나처럼 정신적 상처가 있는 아이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용은 의료보험 형태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Ronja is een stuk rustiger geworden. En ja, op school gaat het ook wat beter. Een paardrijden.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한 네덜란드 치유 농장. 현재 1,100개의 농장에서 25,00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ijn droom? Ik wil toch proberen iedereen een hele mooie dagbesteding te kunnen bieden. En dat blijven doen, blijven investeren. 농업 강국 네덜란드는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협동하며
농업의 영역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있는 태국 방콕. 지난 10월 이곳에서 전남의 농민이 농업 분야 세계 최고상인 모범 농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인 이동현 씨는 쌀농사를 지으며 농업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한 번 고민하게 해주는 상인 것 같아요. 쌀의 가치를 좀 더 폭넓게 한번 변화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능성을 강화시킨 쌀 제품들을 개발해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을 넘어서 세계에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2006년) 타양인 곡성의 한 폐교의 둥지를 틀고 농업법인 미실란을 창업한 이동현 씨. 곡성에서 재배한 친환경 쌀만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특수 저온 방식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발화 현미를 생산하는데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농부라 불리는 이동현 씨는 유학까지 다녀온 미생물 박사입니다. FTA와 쌀 시장 개방을 지켜보며 귀농을 결심했다는군요. 예전하고 똑같이 단순하게 생산 위주의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왔고요.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은 농촌은 내가 어렸을 때나 대학교 다닐 때나 또 유학 갔다 온 그 시대하고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좀 변화를 주고자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귀농 후 제일 먼저 농사지을 쌀의 품종을 찾아 나섰습니다. 300여 종의 쌀을 직접 손모내게 가며 연구한 끝에 그중 33개를 선별해냈습니다. 많이 심었던 품종들, 일본 품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품종들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심었는데 그 품종 중에서 우리나라 품종이 제일 좋았다는 것이죠. 2010년 국내 최초로 토종 품종인 삼광벼 재배단지를 조성. 지역 농민들과 계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삼광벼는 특히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품종인데요. 계약 농가에게 품종과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었습니다. 내가 농주를 많이 소유해서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기계화시켜서 대량을 이렇게 하면 이익은 많이 나오는 건 알아요.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면 결국은 농민들은 길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농촌은 지금도 인구가 없는데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그 농촌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왔던 문화가 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가격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갈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완전 넘어지면 나놓고 계약 재배를 한 벼의 가격은 협의를 통해 농민들이 결정합니다. 훨씬 더 가격은 높게 쳐드리는데 어저께 투기하고 네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13년째 이어오고 있답니다. 사실은 그냥 관 주도로 우리가 농업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행정 주도로 많은 농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걸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때는 협상도 하고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상생,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는 이 분위기가 쭉 갔을 때 농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계속 좋은 품종들을 이제 심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과 계속 함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대산 농촌재단의 초청으로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한 이동현 씨 부부.
도시 소비자들과 직접 교감하는 자리죠.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곡성에서 가져온 농산물로 특별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직접 농민이 대도시에 와서 대도시의 소비자를 만나는 행사는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 대지의 밥상을 기획을 했고, 특히 대지의 밥상의 뜻이 대산 농촌 문화상 수상자가 차리는 지혜로운 밥상이라는 그 속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밥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는 농부 이동현 씨와 진솔하게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곁들여졌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집사람이 네이밍을 했으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고요. 쌀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이렇게 직접 이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농민들과 좋은 연구를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 브랜드는 내가 믿고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행복한 농민이 지은 건강한 밥. 그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가 농업의 미래를 짓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그 농민을 많이 공부를 시켜요. 가격을 가지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소비하는 그런 것이 됐을 때 농민들도 거기에 따라가죠. 흔히 프랑스 하면 우리는 파리와 같은 도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 프랑스는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농경지인 전통적인 농업 국가죠. 새로운 농업의 흐름은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 자리 잡은 한 농산물 보급소. 가까운 지역 농산물을 회원제로 직거래하는 아맙이라는 단체가 운영하는데요. 미리 1년치 회비를 내고 계절에 따라 농장에서 보내주는 농산물 꾸러미를 받는답니다. Déjà, le prix est très honnête, très intéressant. On sait aussi que ça va directement à Sophie. Il n'y a pas d'intermédiaire. Parce que c'est local, ça ne vient pas forcément de très très loin. C'est bio, donc on n'utilise pas n'importe quoi. 파리에서 차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보베시의 이 농장은 파리의 한 암압협회와 함께하는 파트너 농장입니다. 2001년 프랑스 남부에서 처음 시작된 암압은 농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줄임말입니다. 마르콩빌 농장은 각종 채소와 과일 등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데요. 일손이 모자랄 때는 이렇게 소비자 회원들이 함께 거들어줍니다. C'est un plaisir parce qu'on fait ça dans la joie, tous ensemble, c'est agréable, quoi. Il n'y a pas de... 회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의 암압은 2,000여 개, 수도권에만 340여 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Oui, la qualité est très bonne. On a vraiment des très bons légumes. On sent que le goût est très différent par rapport au supermarché. Après, on n'arrive plus à manger les légumes du supermarché. 암압 농가는 농산물 꾸러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기도 하죠. 수학교사였던 농장 주인 부부는 10년 전 암압 농장으로 귀농을 시작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Une tempête comme ça nous est arrivé ou s'il y a des aléas climatiques compliqués à gérer, on sait qu'on peut aussi faire appel aux gens pour avoir un coup de main. Voilà, aujourd'hui c'était plus une journée à la ferme avec une visite, etc. Mais c'est arrivé qu'on fasse des journées entièrement consacrées à une récolte parce qu'on avait vraiment besoin de renfort.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건 무엇보다 아마베의 큰 장점입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모두를 위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Et on a un risque que demain, il y a deux mondes possibles. Soit on recrée le lien avec nos cultures, les paysans et ce type de production. Et donc nous, on fait ce qui est de notre petit rôle pour préserver cette agriculture locale avec des gens qu'on connaît, dont on connaît le nom, la famille et l'environnement. 이런 생각들은 정부 지원 없이도 아마블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지난해 파리 도심에 문을 연 농산물 직매장. 파리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이곳에선 전부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De faire en sorte que les Parisiens puissent consommer des bons produits fermiers élevés et cultivés proches de chez eux et qu'ils puissent les trouver aussi au bon prix. C'est comme ça qu'on a réuni les 45 producteurs associés à la coopérative pour pouvoir ouvrir cette boutique en janvier 2019. 가까운 곳에서 제철에 수확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프랑스 사람들. 신선한 먹거리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J'achète ici pour faire travailler les petits producteurs. Le prix, alors parfois le prix peut être un petit peu plus cher, mais la qualité est meilleure. 이 협동조합에 소속된 농민들은 직접 농산물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직매장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은 생산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S'il a fixé un prix qui est trop élevé par rapport au marché, du coup, il ne va pas vendre. Et nous, on lui fera un retour en lui disant « Attention, ton prix est peut-être un peu trop élevé. » Ou inversement, le prix est trop faible par rapport au marché. Donc parfois, je vais regarder un peu la concurrence, les prix qu'ils donnent, et on va remonter le prix pour que ça corresponde mieux au marché. 프랑스는 지금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이으며 농업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잇는 이른바 로컬푸드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완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매일 아침 갓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직매장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이게 갖다 내면은 이 직원들이 다 팔아주니까 팔고 나는 가 일하면 돼. 또 다음 일을. 응? 일을 하면 하루 일해서 또 내일 아침에 나올 물건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 벌써 이미 팔려. 여기서 카운터에다가 내 걸 하나가 이거 팔렸어. 네. 어? 내 핸드폰을 떠들으면 우리 앱이 있으니까 내 앱을 딱 떠들으면 하나 팔렸다, 2개 팔렸다, 20개 팔리고 5개가 딱 먹구나. 알아. 가격은 그날그날 농부가 받고 싶은 만큼 정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보고 사간다 생각하면 재배는 더 정성껏 하게 되고 가격은 양심껏 붙이게 된다는군요. 누구 거 있는가, 이종접이 거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느라고 그러면 자기가 썬 놈을 가져온다고. 가져와서 쳐다보고 이 양반 물건 나왔네. 이놈 사가예요. 이게 사간단 말이야. 지금은. 그게 얼마나 나로서는 개인으로서는 재미라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10여 년을 이어오면서 품목이 점점 다양해지는 동안 소비자들의 의식도 성장했습니다. 가까운 데 대형마트 있는데
거기는 마트, 아니 대형마트보다는 그래도 이쪽으로 빨리 더 오는 편이에요. 우리가 잘 많이 삼으로써 농민들이 더 하니까 농민들도 우리를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한테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우대가 좋으니까. 전중기의 농가 시금치 왔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대부분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남은 물량은 바로 농가 레스토랑에서 식재료로 소진합니다. 일단은 식재료가 건강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보낼 때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완주의 12개 로컬푸드 직매장에 딸린 농가 레스토랑은 모두 4개. 얼굴 있는 농산물로 요리하는 건강 밥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을 한번 잃었던 사람이라 요리를 좀 찾아다니는데 여기 오면 약이 되는 음식을 저는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무너졌던 지역 생산 조직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해서 아까 중소농약 2,500농가 정도, 또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마을 회사, 또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하는 그런 조직들이 지금 상생하고 있어서 로컬푸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완주로 귀농하는 인구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컬푸드를 통해 연간 6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완주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가공식품까지 직접 생산하며 로컬푸드를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완주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를 주고 또 중요한 것은 좀 지역을 좀 농업을 생각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위상을 공고. 정부는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푸드플랜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푸드플랜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농업 정책이자 먹거리 전략입니다.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컬푸드로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를 활용해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를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그 푸드플랜의 주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업적으로 단일 품목을 대규모로 하는 대농이 아니고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이 로컬푸드의 기본 철학이고. 정부의 푸드플랜 구축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 안녕하세요. 나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담당자가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올가을 유난히 잦았던 태풍 때문에 가을 무 수확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까지 자장하신다고? 이것은 여름무인데 원래는 좋았어. 좋은데 지금 다 이렇고 대붙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저기 뭐지 3월달에 나올 무는 없어. 심어야지 이제. 올해 무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없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은 대략 300여 가지. 그것을 모두 나주 지역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농가와 기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 태풍이 돌아버렸어. 2020년에 쌈배추 몇 평 심으신다고? 1000평. 5동? 이거 다? 한 동만 본물을 심으면 안 돼? 해봅시다. 그래 알았어. 딴 거는 못 얻었더라고. 안 돼. 이렇게 농가와 로컬푸드 센터가 함께 내년 농사 계획을 세웁니다. 본물
약속, 약속. 200평. 약속. 6월 말쯤 가서 재밌죠 그래도. 재밌지. 어? 로컬푸드 하니까 재밌잖아. 안 심었던 거 심고. 그러면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빈 땅이 있어도 판로가 없어요. 그러면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굳이 생산비 들여가면서 지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판로가 생기니까 농가가 빈 땅이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내가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게 로컬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주로 귀농을 한 정찬점 씨는 로컬푸드에 참여하면서 센터의 추천으로 주키니 호박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농사지을 맛이 난다는군요. 맨 처음에 농사 지은 게 고추였고, 그 다음에 제가 양파를 농사를 했습니다. 양파를 5,000평 정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가격이 안 좋아서 양파를 거의 팔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로컬푸드에 출하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이젠 소일거리 삼아 농사를 짓는다는 노부부. 예전 같으면 그저 주위에 나눠주고 말았을 채소들이 이제는 제법 쏠쏠한 수익을 가져다 준답니다. 우리는 여기 멀어가지고 뭐 공판장에는 꿈도 못 꿨어요. 소농이라 이제 양이 많아야 그런 데는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양이 적어도 할 수 있고, 나는 호박잎을 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어디다 호박잎 팔아먹어요? 지금 요 놀코프도 아니면 팔아먹을 길이 없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있으니까 저 재밌어 아주. 통장에 돈 들은 재미로. 자식들에게 보내듯 보따리 가득 농산물을 들고 나오시는데요. 거기도 두면 제대로 너무 맛있어. 로컬푸드 수거 촬영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본 게 더 이쁘네. 물건 많이 나왔어요? 네. 현재 나주 로컬푸드에는 4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농들을 조직하고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많이 하셔야 돼. 급식은 엄청 많이 들어요.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을 각 농가들이 필요한 품목들을 제때 출하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 농사를 제때 지으려면 그걸 팔아줄 곳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물건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수고한 농산물이 향하는 곳은 나주 혁신도시. 나주로 이전해온 공공기관 14곳과 지난해 협약을 맺고 직원 구내식당의 식자재를 나주 지역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된 직거래 장터라든지 시식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서 직원들이 로컬푸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나주의 이런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도농 복합형 푸드 플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나주 모델이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근 7조 원 이상 되는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 학교라든가 국공립병원, 군대 이런 데까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나주가 보여줬기 때문에 나주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주는 앞으로 지역 농산물들을 30%에서 최대 50%까지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한 푸드 플랜을 통해 소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리가 부족해질 정도로 물건도 많아졌고, 또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소비자분들도 당시에 뭐 하루 200명 정도에서 지금은 600명까지 많이 늘어났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 안에서 이 소비가 확산될 수 있는 이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는 농촌과 도시를 잇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네, 과일을 그렇게 관리가 공공급식에 나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받는 서울 금천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랍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서울에서는 이 감을 많이 보시죠? 이 감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전라도 단감이라고 하기도 해요. 와, 이쁘다. 감 탔어요. 감술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는 나주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1박 2일 동안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 그쵸? 이거 대봉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서울 금천구 150여 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에서 나주 농산물을 공급받는데요. 직접 농업 현장을 확인하면서 더 믿음이 깊어졌답니다. 네, 있어요. 저희가 이른 아침 새벽에 수고해온 농산물들을 급식 재료로 보내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 채소들은 이날 점심이면 서울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겁니다. 진짜 새벽 3시, 4시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농산물을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책임지고 급식으로 올리는 게 좋은 임무라 생각을 해서 우리 농업이 갈 길은 멀지만 이렇게 함께 간다면 험한 길도 즐겁지 않을까요? 농민들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발생하는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또는 납세자들이 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러한 이제 서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농업과 소비자가 공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척박한 농업의 텃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농업의 미래를 봅니다.